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자, 우리 증시가 너무 약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더 이어지진 않을까 하고 이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어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일단 환율이 너무나 증시에는 좋지 않은 쪽으로 지금 1,500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너무나 쉽게 초보자들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수익을 얻는 것보다 그냥 앉아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가 된다는 걸 다 아실 테니까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시장이 강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특별한 모멘텀이 나오기 전에는. 그래서 지금은 원래는 이제 내년 시즌에 대한 내년의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막 반영돼야 되는 구간인데 그런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죠. 그런 기대치 자체가 지금 사실상 이렇게 훼손되고 있는 그런 어떤 구간입니다. 사실 알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어떻게 보면은 증시와 경제의 기반이죠, 기반. 그런 펀더멘털 측면에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시기가 내년에 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 증시의 조금 독특한 어떤 그 구조적인 이유들 때문에 증시에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굉장히 종속적일 수밖에 없고요. 미국에서 트럼프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휘둘릴 수 있는 거죠. 우리 정부, 우리나라가 거기에 지금 정부가 그 어떤 경제적인 뭐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망가져 있는 상황이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이거는 그 지금 이번 정부가 너무나 좀 그 아마추어 같은 그런 행위들을 이거는 법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신청해 주신 두산 로보틱스 같은 지금 종목이 바로 그런 그 지난번 이제 비상계엄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면서 합병이 무산되고 이런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작은 하나의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없었다면 무난히 지금 실적이라든가 내년에 대한 전망 또 합병의 수혜 기대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야 될 상황인데 완전히 뭐 무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그 여파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은 그런 이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뭐 작은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오늘 투자하고 계신, 그러니까 오늘 신청해 주신 8종목 말고도 모든 그 국내 증시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진짜 너무 많은 피해를 지금 입고 있는데 그거를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뭐 잘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냥 내가 왜 지금 손실을 입고 있지?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시면 그냥 모르는 채로 그냥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거는 조금만 공부해 보면 아니면 조금만 기사를 들여다봐도 지금 현재 상황을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더라는 겁니다. 뭐 엄청난 돈을 투자해 놓고도 이 지금 왜 내가 손실을 보고 있는지를 전혀 엉뚱한 지점에서 찾고들 있어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뭐 저한테 가끔씩 물어보시면은 이제 그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같이 이제 좀 뭐 공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이제 않은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뭐 정치 이슈든 미국 뭐 위협이든 환율이든 이런 것들은 사실 결국은 다 지나갈 재료들이거든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고 또 거기에 적응할 문제고 망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적응을 할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가 바뀌는 지점 2025년에 무조건 기업도 실적이 좋아질 거고 또 우리나라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배당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도를
이제 많이 마련해 놓고 또 마련하고 있는, 강화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 뭐 밸류업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은 배당을 더 늘리게 되고 이제 선순환 구조, 투자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가는,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돈을 벌면 그 경영진, 그 가족 경영, 우린 족벌, 재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가족들, 그 CEO 가족들이 독점하거나 과점하는 그런 형태였다면 이제는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뭐 선진국형 모델을 좀 만들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지금 계속해서 밸류 프로그램이 강화돼 가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아마 실적이 더 좋아질 테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지점에서 오히려 이제 위기는 언제나 기회의 이면이기도 하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그러면 좀 기회가 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위기가 더 이어지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다면 그동안에는 그게 다 이제 현실로 반영이 되고 있는 지점에서는 이제는 그러면 한번 사볼까? 이제 살만한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지점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지점이죠. 실적이 좋아지고 앞으로 이제 기업의 뭔가 새로운 모멘텀들이 생기게 되고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악재들은 반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는 거의 다 반영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좀 더 밀리면 매수를 해볼까, 이제 이런 새로운 생각, 고민, 이제 기회를 맞이하는 어떤 설렘,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위기감과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는 그런 설렘 같은 것들이 교차해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설렘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조금 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지점이고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위기라고 생각했던 지점에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던 사람들만이 이제 그 위기를 벗어났을 때 더 달콤한 꿀 맛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최대한 많이 다뤄드리려고 했는데, 8종목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원래 이제 8종목 정도를 말씀을 드렸고요. 7종목을 해주셨다가 어제 또 말씀하시고, 이제 최근에 막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했던 고마운 말씀 많이 남겨주시고 했던 그런 분이 오늘도 신청을 조금 늦으셨지만 해주셨길래, 담았고요. 그거보다 더 늦게 이제 신청해 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까 찾아보니까. 근데 그분은 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약속이니까요. 다음번에 또 신청을 해주시고 다음번에 또 더 많은 종목들을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여러분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알테오젠, 셀트리온, 이오테크닉스, 루닛, 그리고 하이브, 또 두산로보틱스, 네이버, 그 다음에 실리콘2까지 8종목을 언급하겠습니다.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먼저 수급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계속 주가가 깨져나가고 있었습니다. 32만 원 가까이까지 갔다가 27만 원대까지 밀렸고 많이 밀렸습니다. 계속 5일 연속 지금 빠졌고요. 성장세가 내년에 굉장히 강하게 펼쳐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테오젠 주가가 깨지고 있다. 두 가지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성장세가 좀 늦게 발동이 걸릴 거라는 것.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바로 수급입니다. 수급을 보면 외국인 기관이 최근에 계속 팔고 있었고, 특히 외국인은 최근 한 달 사이에 43만 주 매도 우위를 기록할 정도로 33만 원대까지 갔던 주가가 27만 원대까지 빠진 이유는 외국인이 팔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개인만 담고 있습니다. 기관도 담고 있지만 최근에 팔고 있으니까 5일 동안. 자, 그래서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팔고 또 기관도 최근 팔고 있는 이 종목은 더 빠진다.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마침 금요일에 외국인이 15,000주 정도를 담았어요. 그리고 기관이 팔았지만 7,000주를 팔았지만 투신이 5,400주, 한 5,500주 정도를 팔았다. 개인들 펀드가. 그리고 기타 금융이 10,000주. 자, 그리고 금투가 샀고 연기금은 매도를 조금만 했고 이런 수급의 변화가 보입니다. 수급의 변화가 보이면서 거래량이 78만 주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자, 28만 원이 깨진 지점, 27만 원대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가도 어느 정도 바닥 가까이까지 왔다. 특히 개인들이 이제 매도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못 견디고 나오는 거죠. 이 물량이. 그래서 알테오제는 이제 약간의 수급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를 생각하면서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제가 이제 1년치 일봉을 띄워놓고 선을 3개 그어놨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지나는 구간에 매물대가 있고 길게 매물대가 형성돼 있고 매물대의 바닥은 지지라인입니다. 거기는 25만 6천 원짜리가 됩니다. 밑에서 241선이 올라오고 있고요. 241선과 지금의 매물대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25만 6천 원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27만 7천 원에서 시간에도 1점 몇 퍼센트 더 빠졌거든요. 그러면은 뭐 대략 저는 27만 원 정도까지 빠질 가능성은 높다고 보는데 그거보다 빠지진 않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 매물대로 봤을 때 밑에 하단 지지는 최저로 빠졌을 때 25만 6천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 매물대의 상단 구간은 29만 한 2천 원쯤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에서 29만 원을 돌파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일단 한번 그 주가가 부딪히고 밀리고 부딪히고 밀리는 이 횡보하는 장이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아래쪽에 선을 그어놨는데 이거는 이제 지난 11월 중순부터 이번이 4번째입니다. 27만 5천 원이라는 이 저점을 계속해서 지지해 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쩌면 27만 5천 원 정도에서는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점 정도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겁니다. 수급은 바뀌고 있고 주가도 최저점 부근에까지 왔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시간외가 빠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월요일에 살짝 빠집니다. 시간에 빠지는 것도 살짝 빠지고 그리고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살짝 빠지는 지점이 저는 일단은 1차는 27만 원 정도라고 보고요. 만약에 오늘처럼 이렇게 빠진다면 25만 6천 원까지는 밀릴 수 있다는 거 감안을 해야 된다 이거고요. 자, 알테오젠 볼린저 밴드를 하나 보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띄워놓고 보면 이렇게 볼린저 밴드의 하한선의 바깥으로 밀려났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하한선보다 더 밑으로 내려와서 이거는 뭐냐? 단기적으로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락세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추가로 빠져도 얼마 안 빠진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죠? 네. 지금 실적을 보겠습니다. 컨센서스를 보면 24년도에 매출액이 마이너스 12%,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을 이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죠? 자, 25년도는 어떨까? 매출액이 한 30% 정도 늘어서 1,080억 원대를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68% 정도 늘어서 238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런데 26년도에는 매출액이 288% 늘고 영업이익은 1257%가 늡니다.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알테오젠의 주가는 이런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진 않을 거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으로 40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거고요. 그래서 알테오젠의 주가가 우상향을 할 거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 이걸 분기 실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4분기 실적이 이제 나올 텐데 4분기 실적이 이제 내년 뭐 1월 말, 뭐 1월 중순이나 1월 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매출액이 반토막이 납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90%. 한 번의 분기, 내년 1분기에 어떤 실적의 역성장을 한번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238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거라고 했는데 1분기에 18억 원밖에 못 내요. 그리고 2분기에 103억 원을 냅니다. 그러니까 내년 실적 낼 걸로 예상이 되는 200 몇십억 원이 다 2, 3, 4분기에 내지 1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나오고 1분기가 지나갈 때쯤, 1분기에 어느 정도 지나갈 때쯤 돼야 알테오젠의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저는 지금 그냥 예상하기로는 4분기 실적이 흑자로 전환하고 이런 호실적이 나온 뒤에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다 이제 기대감이 아니죠. 이 우려가 다 나온 뒤에 아마도 2월 이후가 되면 알테오젠의 주가는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등하는 강도는 셀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어떤 세력이라든가 뭐 투자자들이 알테오젠의 주가를 상당히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게 지금 12월 말인데 1월을 지나고 2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여기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주가가 좀 빠졌고 금요일에 뭐 보합권에서 움직였지만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고 연기금 세게 들어왔고 금투를 제외한 나머지 웬만한 세력들이 다 샀습니다. 이제 셀트리온은 주가가 19만 원 정도에서는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건데요. 자, 일봉 차트를 보면 아래쪽에 어디에서 지지를 받았는지 확연합니다. 주가가 빠지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있다가 121선에서 딱 멈췄고 121선이 18만 원대 후반입니다. 19만 9천 몇백 원쯤 되죠. 19만 원 정도에서 바닥 지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종목은 이제 빠져도 19만 원 정도까지밖에 안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11월 15일 날 16만 원 빠졌다가 급반등이 나왔다가 살짝 조정이 나왔다가 21선 지지받고 반등했다가 빠지는데 이번에는 21선이 아니라 121선까지 이제 빠지고는 아래 꼬리를 달고 양봉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제 반등이 다시 나올 거고 20만 원에 재차 도전하게 될 겁니다. 자, 셀트리온은 너무 쉽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연간 컨센서스를 보면 2024년도에 영업이익이 좀 깨졌죠. 마이너스 10% 정도 나올 것으로 성장을 못했다는 거예요. 매출액이 크게 늘어난 것에 비해서. 그런데 25년 되면은 영업이익은 1조 5천억 원으로 여태까지 전혀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튀어오르고요. 26년에는 이게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셀트리온도 알테오젠처럼 최근 주가 흐름이 그러면 내년에 무조건 좋아지는데 이게 상반기가 아닐 수 있겠구나. 딱 넘겨보니까 아닙니다. 24년 지금 3분기 실적까지 나왔는데 다 역성장이다가 24년 4분기 실적이 1388%를 기록하면서 매출액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1분기에 매출액이 9,800억대로 조금 빠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영업이익이 또다시 1745% 전년 동기 대비 2분기에 매출액이 다시 1조 원을 넘어서면서 영업이익이 380%, 3,480. 이제 3분기가 지나고 4분기부터는 완전히 탄탄대로를 갑니다. 그런데 주가는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죠, 사실은. 11월 중순 3분기 실적 보고서 나오던 날부터 바닥 찍고 그때부터 지금 16만 원에서 19만 뭐 한 20만 원까지 올라갔다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대략 20%에서 25% 정도 올라왔다는 겁니다.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종목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이오테크닉스 역시 개인들 매수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가 세게 나오고 있었기 때문인데 금요일 날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급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11만 원대로 간 적은 있었지만 대체로 12만 원대 정도에서는 늘 반등이 한 번씩 나와줬는데 일봉 차트를 보면 이제 많이 내려왔죠. 계속해서 꿀렁꿀렁 하면서 이제 많이 내려오는 하락 추세가 사실 4월 달에 28만 1,000원 고점 찍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월 말에 11만 3,500원까지 빠졌었다가 지금 반등한 뒤에 481선에서 한번 밀리고 횡보하고 있는 중인데 선을 그어놨습니다. 지금 매물대인데 지금 12만 9천 원짜리를 하향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장대 음봉 맞으면서 하향 이탈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면 11만 5천 원 정도 되는 이 다음 매물대 바닥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빠지느냐 아니면 12만 9천 원대 회복하면서 다시 위로 올리느냐 이제 이 기로에 서 있고 이 방향을 어디로 잡느냐는 내일 이제 주가를 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오테크닉스도 컨센서스를 보면 24년도에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다 성장을 하긴 하는데 매출액이 2.8% 늘어나니까 사실상 회사가 성장했다기보다는 좀 정체. 그런데 여러 가지 비용을 아낀 측면에서 영업이익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그런데 25년과 26년에는 일단 특히 25년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도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오면서 이제 빠졌지만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점이 아닌가 싶고요. 자, 분기 실적을 보면 이오테크닉스도 3월까지 1분기에 매출액이 8%, 영업이익이 53%로 지난 두 개 분기 동안에 있었던 좀 어떤 고성장세가 꺾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나 2분기부터는 이게 재차 늘어서 매출액이 55%, 영업이익이 214%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아까 알테오젠처럼 1분기가 어느 정도 좀 지나가는 시점 정도에서야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오테크닉스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하나 보면 당분간 주가의 본격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우나 하면서 지금 이제 목표 주가를 조금 내렸습니다. 17만 2천 원으로. 하지만 투자 의견은 이제 여전히 매수, 이제 의견을 유지한다고 하면서 이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 리포트의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아직 살아있는 성장 동력 하면서 이제, 이번 사이클에 이 어닐링 장비가 이제 25년도 하반기부터 26년도 전체 회계연도 전체까지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 이제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아까 나왔던 그 전체 제목처럼 당분간 주가의 본격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우나 해놓고 반도체 업황이 이제 막 하락 사이클에 접어들었으므로 이오테크닉스 주가 역시 단기 내에 본격적인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되게 안타깝죠. 우려가 되죠. 근데 지금 이 하락 사이클이라는 것을 반영을 한 거예요. 사실 지금. 다만 동사의 성장성이 살아있으므로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분간 이어질 주가 조정 국면을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은 28만 원대 찍고 지금 1년 동안 내내 지금 11만 3천 원까지 많이 빠졌었던 상황이고 이게 당분간 횡보하면서 이 저점 구간을 이어간다면 이 주가가 빠질 때 여기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두 가지. 하나는 단기적으로 급반등이 나오기 어렵다고 하니까 팔고 다른 업종을 살까? 다른 종목이나 업종을 살까? 두 번째는 지금이 저점이라고 하니까 모아갈까?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저는 1분기가 지나면 아마 1분기가 지나갈 때쯤 한 2월 언저리쯤 되면 주가가 어느 정도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리에서 파는 게 조금 아깝지 않나 싶고 만약에 팔고 다른 업종을 산다고 하면은 지금 그러니까 수익권에 있으면 몰라도 손실권에 있는 상황에서 손절을 하면은 그건 좀 아깝다. 지금 자리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신중하게 좀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고 저라면은 만약에 지금까지 이런 상황까지 그냥 가지고 있다면 그냥 홀딩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이제 기회를 봐서 매수할 타이밍을 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을 보면은 루닛입니다. 루닛이 마침 지난번에 저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시고 선택을 해야죠. 지금 길게 보면 뭐 더 올라가겠지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요동칠 수 있다. 좀 빠질 수 있다. 왜냐면 과매수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길게 아마 보시고 비중을 좀 아마 약간 줄이시긴 줄이셨던 것 같고
그러나 그 전체적으로 다 수익을 실현하진 않고 이제 일부 수익만 실현해 놓고 이제 아마 추가로 더 살까 말까 그걸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가 지금 쏟아졌고 83,800원까지 갔던 주가가 62,000원까지 단숨에 그냥 뭐 2만 원 정도, 2만 원 이상 지금 더 빠져 있는 상황이고 약간 더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세게 터져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거래량도 터졌고요.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면 사실 6만 원까지 주가가 밀린 상태에서 약간의 반등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현재 이제 매물대가 길게 형성이 되어 있는 자리 바닥이 58,800 한 대충 59,000원쯤 될 것으로 보이고요. 고점이 6만 한 4,000원 정도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물론 뭐 더 뚫을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이 매물대가 워낙에 길기 때문에 6만 4,000원 이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5만 8, 9천 원대까지 조금 더 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여기에서 루닛을 만약에 추가로 매수하고 싶다고 하면 5만 8, 9천 원, 뭐 6만 원 아래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면 어떨까? 그리고 매수를 할 때 뭐 단숨에 뭐 많이 비중을 들여서 사기보다는 역시 분할해서 매수하기를. 그리고 또 이 매물대 하단을 또 뚫고 더 내려갈 경우 그때는 이제 481선 5만 6천 원 정도까지 추가로 더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추이도 잘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컨센서스를 보면 루닛은 지금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아니죠. 2025년에도 매출액은 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합니다. 25, 26, 20 뭐 계속해서 지금 21년도 66억 매출을 기록하다가 내년에 889억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업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26년에 흑자로 전환하는 시기. 그러니까 루닛도 계속 아마 이제 고성장 이 측면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주가는 우상향을 할 건데 이번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오고 과매수권 이 좀 과한 어떤 인간의 욕심이 많이 반영됐다고 하는 그런 힌트가 막 나올 때는 일정 부분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뭐 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큰 뼈대는 그냥 들고 끝까지 계속, 왜냐면 지금 수익이 많이 나고 있으니까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견디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이 매출액 성장하는 거 보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크게 성장을 할 거고 내년에 하반기로 가면은 이제 이 영업 흑자를 낼 것에 대한 실적 개선의 기대가 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당연히 주가가 더 위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리포트를 하나 보면은 볼파라 인수로 달성한 외형 확대 이런 제목으로 1, 2, 3번 번호를 매겨놨는데 이제 볼파라 인수 때문에 매출액이 크게 늘었고 영업 적자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실적에 대한 개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비슷한 업종에 있는 글로벌 경쟁 기업 대비해서 지금 현재 고평가 이제 구간이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구간인 거고요. 자, 그리고 3번 보면은 이제 볼파라 얘기가 나오는데 중도 해지가 불가능한 장기 계약을 맺고 매해 1년치 매출을 인식해가는 구조라서 해마다 30에서 35억 원 정도의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회사의 성장이 이제 이어질 거다 이런 요약을 해놨습니다. 루닛은 성장하는 회사인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실현하는 물량이 나오는 구간. 그래서 조금 더 추가 하락은 나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마 우상향을 할 거다 이런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5번째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하이브가 금요일날 좀 빠졌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가 나왔고요. 특히 기관이 금투와 연기금 사모펀드 보험 투신 골고루 빠지면서 4만 주 가까이 매도가 나왔고 지금 20만 원이 깨졌습니다. 일단 수급 상황을 보면은 약간의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일봉 차트를 보면 그러나 아래쪽에 지금 매물대 바닥이 19만 6천 원이기 때문에 6,200원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상당히 빠질 만큼 빠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매물대 바닥 19만 6천 원 정도에서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뭐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요. 뭐 약간의 추가 하락이 더 나온다고 하면은 그 바로 밑에 있는 60일선 정도인데, 뭐 60일선은 가격대 잠깐 보면은 하이브의 60일선이 19만 4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추가 하락이 더 나올 수는 있고, 그 자리는 맨 밑에까지 내려가면 빠질 만큼 더 많이 빠지면 19만 4천 원이라는 거. 지금 시간에도 보니까 700원이 빠져서 19만 6천 원이네요. 대략 19만 4천 원 정도까지 밀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19만 5천 원이 만약에 깨진다면 오히려 매수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61선 부근에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장대 음봉을 맞으면서 빠진다 그러면은 당연히 추가로 매수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하이브도 실적 보면서 방향을 잡아보면, 자, 24년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성장을 합니다. 마이너스 29% 성장을 하는데, 25년에 영업이익이 64%, 매출액도 2조 6천억 원대 크게 늘죠. 26년에 매출액이 3조 3천억대, 영업이익이 4,300억 원. 엄청난 성장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적 전혀 걱정 없습니다. 그럼 이 분기별로 어떨까 실적이? 자, 4분기 실적이 정체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1분기, 2분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성장, 특히 1분기에 큰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하이브도 이제 내년 1분기 실적이 나올 지금 정도 자리에서는 주가가 반등이 나와주는 게 맞다는 거고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이브 주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1선 부근까지 추가로 밀린다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비중을 좀 늘려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6번째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인데, 두산 로보틱스는 일단 최근에 합병이 무산됐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깨졌는데, 그 이유를 보면, 제목을 보면 계엄 후폭풍에 사업 재편 물거품, 두산 로보틱스 9%대 와르르,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기사에. 매일경제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신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밑에 그냥 위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게 두산 밥켓과 로보틱스의 합병안이 무산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원래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밑으로 빠지면 약속된 주가의 주식을 사주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제시를 했는데, 이 비상계엄 사태 다음 날에 4일 이후에 거의 20%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도 11%, 12%, 에너빌리티가 17.8%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크게 못 미쳤죠. 이렇게 되니까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는 왜 빠졌냐면, 그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국민연금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고, 양쪽 회사의 주가가 두산의 주식 매수 청구권, 아까 제시했던 로보틱스의 84,400원, 그다음에 에너빌리티의 28,800원보다 높게 되면 이번 사업 재편안에 찬성하기로 했지만, 주가가 왕창 빠진 상태에서 오를 가능성이 이 가격대까지 가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5만 원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한 거죠, 사실상. 그래서 사실상 기권으로 해석이 됐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빠졌고요. 소액주주들도 대거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에 나서면서, 만약에 두산그룹이 이 합병을 그냥 밀어붙이게 되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한 개인 투자자들의 이 주식까지 다 사줘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합병안이 무산됐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 주가가 수급 볼게요. 기관이 84만 주를 최근에 던졌는데, 자, 12월 10일 날 63만 주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합병안이 이제 무산됐음을 선언하는 순간 기관이 완전히 강한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이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6만 5천 원, 7만 원 이렇게 갔던 주가가 지금 5만 원 초반까지 밀리게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시 여기서 이제 외국인의 매수가 금요일 날 2만 2천 주 정도가 들어왔고, 기관은 3만 주 가까이 팔았기 때문에 이제 개인은 계속 사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기 시작한 지점이 5만 원 부근이라는 거.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는 5만 원 정도면은 바닥을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일봉을 보겠습니다. 일봉 보면 12월 20일에 있었던 49,850원이
연 최저점이고 지금 스토캐스틱도 그렇고 RSI도 그렇고 과매도권에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RSI가 두산 로보틱스가 과매도권에 내려온 건 올해 1월 말 그때 6만 몇천 원까지 주가가 계속 하락한 그 지점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빠져 있는 자리인 것도 맞다는 거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5만 원, 뭐 또는 한 49,850원 지난번 전저점 대략 5만 원 이 정도 자리가 바닥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지금은 이런 악재들을 상당히 많이 반영해 놓고 외국인 수급이 돌아서기 시작한 지점에 주목을 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시간에는 좀 볼까요? 시간에가 어떻게 됐나 잠깐 보면은 500원이 더 빠져서 5만 200원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초가가 대략 5만 원 언저리 안팎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만 원 안팎. 그러면 만약에 앞숫자가 4자가 보이면 한번 매수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두산 로보틱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실적이 그러면 좋아질까? 실적이 안 좋아지면 뭐 못 사죠. 실적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연간 실적 컨센서스 보면 25년도에는 매출액이 1,200억 원대로 65% 크게 늘어납니다. 영업 적자가 마이너스 28억 원이니까 이제 사실상 거의 적자 폭을 엄청나게 줄이면서 흑자 전환 기대감을 높이는 그런 한 해가 되겠네요. 26년에 매출액은 100% 두 배로 늘고 영업이익은 드디어 320억 원 흑자로 전환하면서 내년부터 두산 로보틱스는 실적의 성장 국면으로 전환한다. 실적이. 네, 그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뭐 말씀드린 것처럼 5만 원, 4만 9천 원 이런 가격대가 보이면 매수한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급등하기 어렵겠지만 시간을 사면서 여유롭게 분할을 매수하면서 만약에 혹시라도 4만 원대 평단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내년에 한 8만 원, 7만 원 이런 가격대를 다시 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7번째 종목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뭐가 걱정일까요? 지금 걱정이 돼서일지 아니면 수익을 실현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써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고요. 일단 어떤 것이 궁금하신지. 지금 일단 외국인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자, 이 말씀 드리고요. 일봉 차트를 보면 고점, 지금 매물대 구간에 고점이 대략 26만 원 정도 되나요? 26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점이 20만 8천 원 정도 되는 자리. 그러면 이제 지금 21만 원 저점 부근이죠. 아래쪽에서 21선 노란색 선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네이버 조정이 나오는 것 같지만 대략 한 20만 얼마 정도 될까요? 20만 8천 원 정도에서는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많이 안 빠질 거예요. 이 종목 지금 외국인이 계속 사기 때문에 외국인이 계속 사는 한 네이버 주가는 탄탄대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적은 어떨까? 실적 보면 23년도에 영업이익이 1조 4,800억 정도, 24년 올해 1조 9천억 원으로 31%가 늘어나고요. 내년에는 2조 2천억 원대로 15%가 다시 늘고 내후년에는 2조 5천억 정도 10%가 다시 ны입니다. 폭은 좀 줄지만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드디어 올해 매출액이 10조 원을 돌파하고 내년에 11조 원, 내후년에 12조 6천억으로 해마다 1조 원씩을 매출액을 늘려갈 거다 이거고요. 자, 분기 실적을 보면은 어쨌든 분기의 영업이익 보면은 계속해서 32%, 26%, 38%, 29%, 21%, 19% 계속해서 늘기 때문에 걱정할 구간은 아닌데 다만 네이버라는 종목의 무거운 종목이니까 무게를 생각하면 아주 급등하면서 올라가는 패턴은 아닐 가능성이 이제 있다는 거죠. 리포트를 하나 보면은 젊어지는 네이버 하면서 목표 주가 29만 원 제시했고요. 자, UGC 중심의 네이버 검색 선순환. UGC라는 게 뭐냐면요.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트. 그러니까 그 세대에 이제
이용하는 그 나이대별로 이 컨텐츠를 다르게 구성을 해서 그래서 이제 좀 젊은 층이 들어와서 소비를 하기에 아주 적합한 구조로 또는 디자인으로 개편을 하면서 네이버 이용객들이 과거에는 네이버는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또 젊은 분들은 뭐 다음 카카오 뭐 이런 쪽을 쓰는 것으로 해석이 됐다면 점차 네이버의 이용객이 젊어지고 있다는 그 검색 그 하는 검색이라든가 이용하는 컨텐츠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젊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우려와 기대 해놓고는 지금 최근에 챗 GPT나 또 여기에 이제 퍼플렉서티 같은 것들이 뭐 더 있죠. 뭐 많이 있죠. 뭐 리튠도 있고 요즘에는 뭐 워낙에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AI 그 이렇게 가볍게 또는 조금 헤비하게 쓰는 AI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한 7, 8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제 네이버의 잠재적 경쟁자들이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려와 기대가 이제 공존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에 있는 그 이면에 있는 함의도 속뜻도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실리콘2입니다. 실리콘2는 뭐 하는 종목 뭐 이런 거 다 뺄게요. 빼고 지금 그냥 기관 매수가 계속해서 그냥 자, 금융투자, 보험, 투신, 기타금융, 연기금, 사모펀드 그냥 매우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24,000원, 23,000원 갔던 주가가 지금 보면은 12월 9일에 23,550원까지 빠졌던 주가가 단숨에 37,000원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한 40% 정도, 한 35% 정도 주가가 올라왔어요. 최근에. 순전히 기관의 매수 덕분이다. 근데 이제 외국인은 같은 기간에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은 됩니다. 기관의 매수가 세질수록 외국인의 매도도 함께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일봉 볼게요.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가 나올 때 4만 원대 갔던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지금 2만 4천 원대까지 주가가 밀렸었고 반등이 나왔다가 12월 초에 2만 4천 원대 찍고 지금 3만 1,700원, 3만 2천 원 이렇게 갔던 상황에서 자세히 보시면 이제 위아래 꼬리를 같이 달고 있는 십자형 패턴의 캔들이 나오고 음봉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반등했던 상황에서 하락 전환할 수 있는 전환의 캔들 하락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위쪽에 60일선과 매물대가 만나는 34,500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하락하게 되면 중요한 지지 라인은 아래쪽 매물대, 아래쪽 선이죠. 29,800원 대략 3만 원입니다. 3만 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 밑에 있는 241선까지 28,000원, 28,500원 정도까지 추가로 좀 더 밀릴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리콘2의 볼린저 밴드를 보여드리면 역시 볼린저 밴드 상의 상한선을 이제 넘어서 상한선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이 실리콘2의 실리콘2의 지금 상황은 주가 수준은 과매수 구간에 와 있고 아래쪽에 스토캐스틱 보시면 과매수 구간에 와 있고 RSI도 과매수 구간, RSI는 조금 여유가 있네요. 근데 스토캐스틱이 과매수 구간에서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오기 바로 직전. 그러면 차트만 봤을 때는 이제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빠질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만 원 지지가 나와야 되고요. 3만 원 지지를 못 받으면 28,000원대까지는 추가로 조금 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실적을 봐야 되겠죠. 실적을 보면 23년도에 영업이익이 478억 235%, 올해 1,526억 219% 이렇게 큰 폭의 매출액도 109% 이렇게 가다가 내년에 매출액이 1조 원, 1조 200억 원, 영업이익이 2,200억 원대로 49%, 대략 50% 정도. 26년에 매출액이 19%, 영업이익이 16%. 자, 뭐냐면요. 고성장 국면이 조금 지나가는 느낌입니다. 이게 막 230%, 220% 이렇게 오르면서 관심을 받던 시장의 고성장주로 관심을 받던 구간이 25년, 26년 지나면서는 조금 이제
성장을 마친 그리고 성장을 마치고 숨고르기를 하는 그런 종목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54,000원대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반토막이 순간적으로 난 거고요. 이제는 이제 연간 실적을 봤기 때문에 이제 성장세가 조금 멈추나? 그러면 분기별로는 어떻게 되지? 하고 보니까 분기별로 24년도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426억을 찍고 매출액도 1,800억대 찍고 그러다가 24년도에 4분기에 1,980억 매출액에 영업이익이 407억 원, 170%, 180%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1분기가 되니까 매출액이 50%, 영업이익은 62%. 2분기가 되니까 매출액은 35%, 영업이익은 30%. 성장을 계속 하는데 그 성장 속도가 더뎌지는 게 확실히 보이죠. 그래서 바로 이 고성장주가 성장을 멈추면, 그러니까 성장세가 둔화가 되면 주가의 그 방향이 갑자기 갈피를 못 잡고 이 그 큰 폭의 우상향을 하지 못하고 조금 하락하거나 조정이 나오거나 할 수 있고 지금 그런 시장의 이 하락 국면을 맞이하면서 큰 폭의 하락이 나왔던 거고요. 반등이 생각보다 강하지 못하고 중간에 좀 꺾이는 느낌이 드는 이유도 아마 그런 게 아닐까. 25년도, 26년도 갈수록 실리콘2의 성장세가 더뎌지는 것에 대한 그런 우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차트와 또 실적 전망치였습니다. 그래서 실리콘2가 계속해서 그 고성장을 하지 못하는 그 지점에 지금 현재의 어떤 주가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방점이 찍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얼마나 지났죠? 50분이 다 됐군요. 네. 조금 빠른 속도로 뭐 사업 내용 같은 거 훑어보지 않고 신사업 이런 거 훑어보지 않고 그냥 순전히 기술적 분석 위주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종목이 뭐 많다 보니까 50분 가까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요. 종목 하나하나의 개별 모멘텀, 개별 흐름, 개별 실적 이런 것들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는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길게 거시적인 그런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주목하자는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많이 나빠져 있는 구간에서는 이런 것들이 또 선 반영됐다는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반등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는 게 그러면 모든 종목이 2,000 몇백 종목이 다 동시에 반등을 하느냐? 아니죠. 분명히 먼저 가는 애가 있고 못 가는 애가 있고 오히려 빠지는 애가 있고 다 제각각일 겁니다. 그럼 어떤 애가 먼저 갈까? 내년에 실적 좋아지는 애가 먼저 가죠. 당연하게도. 그리고 내년에 실적 좋아지는 애들이 그럼 다 잘 가냐? 아니죠. 그것도. 내년에 실적이 좋아질 종목을 골라서 그중에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애를 골라야죠.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지금의 이 위기 국면을 이제 더 이상 주가가 주식 투자는 뭐 하면 안 되는 안 된다는 둥, 뭐 나랑 안 맞는다는 둥 이럴 게 아니라 이런 푸념을 늘어놓고 말 게 아니라 내년도에 실적이 좋아질 종목 그리고 1분기 지금 4분기 실적이 이제 지나가고 나면 바로 1분기부터 큰 폭의 성장을 할 종목 이런 것들을 추려서 쭉 즐겨찾기 또는 관심 종목에 넣어둔 뒤 특정한 어떤 이평선 아니면 매물대 아니면 어떤 특정 모멘텀이 나온다 아니면 어떤 수급의 변화가 감지된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거죠. 이런 식의 그 투자 어떤 계획, 나만의 투자 뭐 철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종목 내가 가지고 있던 또는 내가 관심 갖고 있던 그런 종목, 관심 종목 리스트를 새롭게 바꾸는 그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기 위한 관심 종목 리스트의 업데이트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한 연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뭐 오늘이 22일이죠. 지금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이브 이런 게 지금 다 이번 주 그다음에 뒤숭숭하고 뭐 연말 분위기 이렇게 있고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저는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이제 그런 실적 개선주들을 찾고 수급 개선 종목들을 리스트업을 해놓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면 어떨까?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빨리 저녁 너무 늦지 않은 시각에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